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면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자철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계화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건순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문영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면서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복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올해 기금액은 17억 7,900만 원으로 제설자재 구입 및 장평리 가스폭발 관련 사업비 등 6건에 4억 4,883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3억 3,047만 9천 원입니다. 상세 지출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지역안보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연습 및 주민신고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하랑훈련과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3건의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교육, 민방위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과 민방위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올해 민방위 대원 1,7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고, 노후 경보 단말기 교체와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 체계를 관리 운용했습니다. 다음은 16조 국민안전보험 사업입니다. 국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가입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농기계 상해 등으로 최대 3천만 원의 보장 금액이며 2024년 11월 현재 9건에 1,85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지진재해 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재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년 소멸성 보험입니다. 올해는 주택 714건, 온실 1,16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11월 현재 128건에 7억 9,638만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5년에도 많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입 추진 및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중점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21개소의 위험지역을 관리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44명의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였고 시설 점검 및 정비와 상황 근무를 통해 물놀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순환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의식 확산 사업입니다. 안전교육과 민간협력 안전문화 활동 전개를 통해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함께 안전보안관 및 어린이 안전 히어로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재해 상황을 대비한 대응 능력 증대 및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10월 31일 대관령면에 소재한 평창돔에서 지진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및 건물 붕괴의 훈련 상황으로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 사항은 2025년 안전한국훈련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및 5개 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 축제 및 5개 행사 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지역 축제인 경우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일 때,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인 경우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될 때,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 등 5개 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올해는 지역 축제 및 공연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12건과 현장 점검 18건을 실시하여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자연재난 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자연재난의 선제적 상황 관리와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특보 시 선제적인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재취약 지역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구축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에 대비코자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로 진부면 척천리에 실시간 지반 변이를 계측할 수 있는 센서 3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9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정비 완료되었고 6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미정비 상태로 미정비 지구는 26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구는 예정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총 121개소로 일반 관리지역은 114개소, 붕괴 위험지구는 7개소입니다. 현재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창읍 후평, 진부면 외건문 지구와 대관령면 수아리 2, 3지구 사업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 제한 재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한 정비 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읍 종부리 도로 사면 정비와 박림면 은교리와 개촌리 소규모 저수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저수지 2개소는 준공하였고 도로 사면과 저수지 1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대재해 종합계획과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조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는 업무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리감독자 교육,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의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 총 44개 노선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원가 계산에 따라 재정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20억 1,7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재정 손실금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현재 개편 작업 중으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공영마을 버스 운행입니다.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공영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입니다. 미탄면 11회, 박림면 9회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11,3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 56개 마을 513가구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27,220회의 택시 운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입니다. 등록 인원은 744명이며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저상형 장애인 차량 9대와 사무직 1명, 운전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8,963회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택시 가인 공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감차를 추진하여 올해까지 19대를 감차하여 현재 102대의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올해는 2대의 택시를 감차하였고 지난 10월 용역 발주한 제5차 택시 공급 기준 및 정책 수립 계획이 완료되면 25년부터 29년까지의 택시 총량이 정해지면 새로운 감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자진 반납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운전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진 반납 시 1회에 한정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의 예산으로 10월 말 기준 76명의 운전면허 반납이 있었습니다. 지속 홍보하고 예산도 확보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공영버스 터미널 민간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평창 공영버스 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11월부터 29년까지 강원역의 자동차에 위탁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점 상가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주가 완료되면 리모델링, 일부 건물 철거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방어 울타리 교체와 보호구역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신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 공영마을 버스 운행하고 104페이지 그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는 자료와 같이 좀 봐주십시오. 박민면 공영마을 버스 운행 시간표를 좀 봐주시면 3번 오전 운행의 3번을 봐주시면 네. 둔내역에 9시 40분에 도착해서 10시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 둔내까지 오는 KTX 기차가 9시 29분에 도착하고 또 둔내에서 서울 가는 건 10시 22분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시간이 뭐 이제 서울로 갈 때는 사실은 요거를 이용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후를 보면 오후에는 둔내역 가는 차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오전에는 이렇게 이용했는데 그러면 차를 안 가고 우리 공영버스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오후에는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 매번 맞출 수는 없는데 오전 오후 한 번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내년에는 네. 우리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콜버스라고 수요응답형 버스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내년에 네. 이제 저희가 내년 예산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림 지역은 그 콜버스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 콜버스를 운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오후에도 또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둔내역을 가실 분은 그 콜을 하면 네. 이제 뭐 바로 30분 내에 갈 수는 없겠지만 그 노선을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 제도를 운영할게요. 사실 제가 그거 지금 이제 하는 질문에 이어서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올해 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그래서 원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국비가 우리 평창군에 배정이 안 돼서 네. 아쉽게도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이제 차량 구입비까지 차량 구입 세대하고 네. 운영비까지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계시지 않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조금만 사실 옆으로 보면 충분히 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해도 또 평창여객이나 뭐 이런 데서 또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편의를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노선 개편을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 이제 시행을 하고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 이상 확정됐는데 사실 저희도 평창 시티버스하고 강원여객하고 저도 한 3번 만나서 직접 저희끼리 이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저 시티버스에서 돌아가면 기사들 얘기 들으면 네. 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0% 정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주요 내용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특히 평창에서 장평 갈 때 지나가는 차는 무조건 이제 평창역에 다 들리고요. 나오는 차도 좀 마찬가지고 또 뭐 평창 도돔 맞이 쪽도 저희가 이제 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렇게 좀 일단 다 개편을 했고요. 물론 아직 뭐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관령 같은 경우도 저 대관령 삼양목장 들어가는 그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설을 했고,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용역을 해서 그 전에는 노선을 놨는데 이번엔 저희 용역 없이 우리 실무자하고 팀장이 정말 거의 한 6개월 동안 여기에 매달려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시행되면 뭐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당 팀장님이 고생하신 건 제가 옆에서 수시로 제가 가서 귀찮게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뭐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주민들이 편의를 최대한 누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자료 35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해 감차가 2대가 됐네요. 네. 그러면 그 2대 그 기사들은 실업자가 됐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먼저도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네. 개인 택시를 하려고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가까운 은행하고 뭐 MOU를 좀 맺어서 그분들을 좀 그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게. 그 대신 택시를 우리 군에서 이제 그 해야겠죠. 우리 그 뭐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하고선 그 대출을 좀 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먼저 과장님이기 때문에 잘 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글쎄 제가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뭐 은행 대출까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뭐 보증을 쓴다거나 뭐 네.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네. 딴 시군이 있어요. 예. 예, 제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좀 한번 찾아보셔서 이분들이 지금 당장 기사를 못 하시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생계 위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 택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군에서 그 딴 지자체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은행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분을 주면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뭐 돈을 갚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보셔가지고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먼저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과에도 질의했었었는데 그 희망택시 좀 보시겠습니다.
지방 택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네, 과장님. 좀 주민들이 거- 좀 아쉬워하는 부분. 거리 예. 제한이라든지 예. 왜 나는 혜택이 안 될까? 예. 물론 뭐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또 다른 정책으로 또 사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제 그 사각지대 놓여 있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은 지방 택시의 조건에 그 맞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맞는 것이 아니고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이게 예를 들어 뭐 그 버스 노선에 있는 700m 거리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분들이 그 정보를 모르고서 면허증을 반납을 해요. 나이는 한 85세 뭐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희망 택시 조건이 되는 줄 알고 아주 의욕적으로 30만 원, 40만 원, 뭐 돈에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반납을 해서 그리고 면사무소 가서 희망 택시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면허증 괜히 반납했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과에다 문의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희망 택시 저기 면허증 반납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조금 그 시골 외곽 쪽으로는 조금 그 요 대상지 있죠. 우리 저기 각 면마다 대상지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 해당된 사람 중에서 면허증 반납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희망 택시를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좀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까 과에서 어떤 대답이 왔냐면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게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더 이상 묻진 않았는데 지금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수요자들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서 거기서 혜택을 줄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고 해서 그거는 대상을 적용하지 않게 인센티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좀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아니라 그 면허증을 반납하는 분들의 어르신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정말 그래야 저는 그래 여기 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야 적극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조건의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면허증 반납 안 하고 계속 차를 몰고 다닐까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피해가 과연 평창군에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의 보다는 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검토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하셨는지 교장 한번.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반납하는 그 어르신들과 또 특히 이제 대상 마을 예를 들어서 뭐 대상 마을이 아닌데 반납을 하고 그분들한테 희망 택시를 준다는 건 좀 너무 강범위한 것 같고요. 네. 대상 마을에 한해서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대상 마을에 한해서는 저도 또그 담당 팀장하고 네.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700m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 때 보면은 평창군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봐서 강원도 우리 평창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 거리가 거의 평준화 똑같습니까? 좀 제한 좀 연화된 지역은 없어요? 거리는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선을 내년에는 이제 정류장으로 바꾸고 이제 그런 거는 지금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의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골로 들어갈수록 양쪽에 산이 있고 길이 가운데로 쫙 놓여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 길로 버스는 다니지만 노선이 있지만 그 산 속으로 쭉 들어 700m까지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대부분이 700m 이내의 집들이 많이 모여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은 지정학적인 그 마을의 생김새가 700m를 벗어나서 집들이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모양새가. 근데 이게 700을 묶으니까 700 이내의 사람들이 다 살다 보니까 제도는 있는데 혜택은 못 본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아마
물론 타 시군하고의 지정학적인 어떤 조건들이 뭐 평창은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마을별로 지정한 마을을 유심히 보면은 대부분이 강을 따라 길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m 벗어나면서 산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계곡으로 정말 깊게 올라가든지. 예. 그래서 좀 지금 현재 700m는 현실성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혜택을 주기는 그냥 생색이 그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지금 뭐 적용하는 마을 그 주민 대상 가구가 지금 516개 그죠? 네. 예, 516개면은 사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포인트로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카드에 그렇죠. 포인트 넣죠. 금액이 쓰지 않으면은 12월 말에 소진 매월 반납이 되죠. 월 초에 다시 들어가고. 근데 보통적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들어가는데 다 안 쓰고서 소진되는 것도 있죠. 굉장히 많죠, 그죠? 저희가 월 8회 이용할 수 있는데 예. 전 이 대상 가구가 8회를 다 이용한다면 예산이 거의 한 이제 7억 9천 거의 그 정도 7억에서 되죠. 8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뭐 집행액을 보면 보통 이제 5억 한 3천, 5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예산은 잡았대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러니까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거의 한 2억 정도는 발생된다고 봐. 2, 3억 발생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뭐 7억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다 이용을 하신다면 그 정도 네. 예산이 들어가는 그치. 거고. 예. 어차피 뭐 다 이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 조금 더 내가 보기엔 요것은 좀 더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네. 왜냐하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 그 다음에 고령자 운전자의 운전 관련해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조건으로서 그 많이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좀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한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 뭐 여론이라든지 각 읍면에 또 민원 발생되는 사항들을 좀 잘 체크하신 다음에 한번 희망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가장 19페이지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대해서 좀 요거랑은 좀 많이 관련이 됐는데요. 예. 제가 이거 좀 세부 내용을 많이 받아 보니까 아주 많이 홍보를 작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저번에 9월 4일날 네.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때 네. 과장님 예. 저랑 같이 갔죠. 예. 그때 어르신들 거의 또 저희 지역의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동영상으로 했을 적에 정말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 전단지보다도 그 동영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셨잖아요, 그때,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물론 도 사업이라서 그랬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인원을 제한을 해서 그 큰 국민체육센터에 100명만 딱 가갖고 정말 제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교육이 있으면 같이 뭐 가족복지과나 아니면 연계해서 어차피 그때 동영상 같이 시청하는 건데 경로당 이런 주위에 있는 분들에서 그거를 교육이 참 좋았는데 들었으면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한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여기 홍보가 그냥 뭐 전단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특히 우리 겨울철에 보면 가족복지과랑 연계해서 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그거를 좀 넣으셔서 알기 쉽게 그날 정말 재미있게 또 아주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홍보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올해 그 9월 달에 있었던 그 행사는 금방 이제 선정서도 의원님께서도 저한테도 좀 이제 이렇게 뭐 지적도 해주시고 네. 또 하셔서 저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먼저 사업은 이제 도에서 하고 또 도에서 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깊이 관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쉬운 부분은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 분회를 다니면서 그 오전 오후 나눠서 우리 안전 교육을 시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그런 또 가족복지과 또 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반드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물품에 보니까 정말 뭐 필요한 것도 많아요. 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비가 혹시 얼마죠? 예산액이? 저희가 홍보 예산은 뭐 많이 잡지 못했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1년에. 2천만 원이요? 여기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네, 뭐 그건 이제 저희나- 네, 네. 서면 답변한 건 또 여러 분야 같이 네, 포함해서. 네. 그래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2022년도인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특히 겨울철에 우리 안전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겨울 되면 어르신들이나 우리 가정에서 아마 전기용품, 전기 담요, 전기 안 쓰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누전 차단기 멀티팩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 하나씩만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로당 같은데 프로그램 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 물품 구입 시에도 단가는 조금 비쌀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거를 좀 해서 뭐 다 주지를 못하더라도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이거를 배부하면 그분들의 그 노전에 대한 그 안전도 맡고 해서 이런 물품도 한번 알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이 좀 적극 좀 세심하게 네. 살펴보시고 그냥 뭐 칫솔이나 뭐 수세미는 그냥 줘도 사실은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에 필요한 물건을 좀 구입해서 홍보 물품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연 16페이지 국민보험인데요. 예. 이게 사실 전에보다 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그 대상도 좀 늘어났고 다 좋은데 왜 15세 미만자는 왜 제외를 했죠? 예. 저도 이번에 사실 공부를 했는데요. 예. 네. 그 지금 우리 이제 상법 네. 732조에 보면 네.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로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이제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15세 이하는 사망 보험을 지금 가입을 안 하거든요. 할 수가 네. 없는 건가요? 네. 상법 뭐 732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미리 확인 못해서 네. 좀 질의 드렸고요.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 작년에 예.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그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 비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추진 상황하고 처리 계획하고 처리 결과를 주셨잖아요. 네. 근데 처리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왜 10월달에 네. 하신 거죠? 네, 그거는 저도 저희 사실 조례 좀 작년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상반기부터 좀 조례도 만들고 네. 적극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고 네. 조례를 한다면 이번 정례에는 사실 어렵고 내년 1월에 네. 아마 의회 상정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좀 늦은 부분은 저희가 제가 뭐 별도로 뭐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만 아직 아쉬운 거는 이제 내년 예산에 저희가 도비 좀 받아서 약 뭐 80만 원 정도 예산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올해 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수요 조사에 아동복지시설부터 해서 18개소의 그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다 제출해서 저희는 도비가 오면 같이 군비 매칭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비가 좀 워낙 작게 네.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도비 40만 원. 그래서 네. 현재는 당초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80만 원밖에 현재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이제 하나당 한 3천 원 정도의 단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종사자하고 이용자까지 다 하면은 저희가 예산이 한 43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초에는 80만 원밖에 현재 편성 안 돼 있지만 내년 추경에 꼭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 마스크를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도 나와 있지만 8월달에 수요 조사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같이 조례 제정을 시작하셨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순서가 안 맞았잖아요. 네. 조례도 안 만들어진데 왜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건 지원 조례지만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구입해서 예. 예, 그 이게 어찌됐든 배분하는 순서 걸로, 자체는 네, 네. 맞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 제가 이제 뭐 의회에서 지적도 지적이지만 도에서 수요 조사할 때 분명히 캐치하셨을 텐데 그렇게 행정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늦은 거에 대해서는 뭐 네. 핑계를 댈 수는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설 장비 지금 네. 이제 수선비하고 구입비가 지금 아, 왜 아직도 지금 읍면에 배정이 안 되고 주민들의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일단 뭐 그 가정을 좀 말씀드리면 뭐 네. 핑계라고 하면 핑계겠지만 23년까지는 재난관리 기금에서 네, 네.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보통 11월 중에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제 재난관리 기금 용도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서 올해 2024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1월 달에 올해는 한번 네, 예. 나갔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내년에도 25년도에도 일단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1억 8,200만 네. 원을 반영을 네. 해놨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이제 겨울이 벌써 어제도 요번에도 예, 예. 눈이 오고 네. 이런 불합리하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것 좀 놓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미 뭐 올해는 지금 가을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챙긴 불찰이 있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건 또 1월 달이라도 바로 좀 내보내고요. 네. 내년에 그래서 수요 조사를 7, 8월에 해서 내년에 이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죽어도 욕먹는 네. 꼴이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하세요? 이거는 과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기금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바뀌고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일도 있으면 안 돼요. 네. 주민들은 왜 안 주냐? 특히나 지금 얼마 전에 눈이 그래도 제법 왔잖아요. 타이밍상 안 맞는다고 주민들 되게 많이 뭐라고 하세요. 그 작년 올 초에나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거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게 있었어요. 일회 추경에 예산 잡아놨는데 아니 농민들은 3월달에 써야 되는데 5월달에 5월달이죠. 5월달에 추경에 예산 세워갖고 나눠주니 주면 뭐에 쓰질 못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봐요. 물론 시기 제일 필요할 때 주는 게 효과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인감자료 7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네. 올 1월 1일 진짜로 뜻하지 않았던 그 장평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부분 사람들이 아파했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잘 대처를 해주셔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물론 이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부분은 뭐 보험도 있고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보잖아요. 이거 거의 마무리됐죠. 사유재산은 다 이미 6월에 다 마무리되고 공유재산 부분에 네. 이제 건물 피해가 열동이고 뭐 우수관로 등 네, 네. 이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복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비로. 네. 그리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서 청구를 하게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예. 그 동방산업하고 협약 보상 합의를 했습니다. 군에서에서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거기 76쪽에 윗부분에 공유재산에서 이제 저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방산업하고 5억 4,800만 원을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아직 받은 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지금 분할로 해서 분할로 지금 해서. 1차분은 1억 3,700원 받았고요. 지금 예. 이제 12월 말까지 고지서가 다시 또 나갔습니다. 2차분.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분기 한 번씩 받는 걸로. 받는 걸로. 이쪽 그 합의는 협약을- 됐고. 네, 네. 그뭐 협약을 이행 약속 계약 뭐 증권이라도 끊어놨나요? 그 증권보다도 저희가 합의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좀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안 낼 거면 어떡하냐. 그럴 거면 대비해서 저희가 협약할 때 그 연체료 징수하고 또 연체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규정에서 다 조치하겠다. 그렇게 장치는 마련했다 네, 이거지. 네. 그 보상 쪽에 네. 이재명 피해 쪽에 이제 동방산업에서
그 청소년 수련원의 임시 거주처를 마련해서 했는데 10월까지는 네. 뭐 거기서 하고 10월 이후에는 자부담을 하겠는데 아직도 그 이후에 10월 이후에 그 청소년 수련원을 사용하는 피해 주민이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한 집은 이미 신축을 해서 이사 완료했고요. 예. 그래서 총 이제 4가구가 그 당시 해당이 됐었는데 두 분은 이번에 피해 본 집 말고 또 자가 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 집은 이제 현재 신축 중인데 그래서 인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 구분만 지금 월세로 다른 집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월세를 그 월세 부분을 누가 내죠? 근데 이제 애초에 10월까지만 동방에서 해주는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세는 그건 현재는 본인 부담해야 예, 된다. 예, 뜻하지 않게 억울한 부분이 있겠는데 그러면 예. 네, 근데 그리고 또 개인 뭐 합의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합의는 이루어졌대 해도 그래도 정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줄 수 있는 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또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뭐 밤에는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그리고 또 이상하게 주변에서 새로운 가스 누출이 징조가 보이고 이럴 때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는 행정이 필요하고 뭐 도시가에서 전번에 그 가로등 부분은 뭐 이제 예산도 반영해서 좀 침침하고 어두운 부분,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 부분은 내년에 초에 바로 시공을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은 그 가스통을 내리고 싣고 할 때 그 소음이 발생을 해요. 물론 뭐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쇳소리가 탕탕 나고 뭐 덜커덩거리고 이러면 계속 그쪽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음벽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또 방음벽이 도로 옆에 하면 오히려 또 미관상 안 좋은 게 있어서 방음벽 역할은 못 하더라도 나무라도 심어서 좀 안 보이게 해주는 방법 그런 것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방하고 뭐 협의가 끝나더라도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만나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뭐 경제과도 같이 해야 되겠고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우리 안전교통과도 그렇고 몇 개 과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는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